기업들은 배부르고 내 지갑은 쪼그라들고 고용 좋다는데 실상은 정규직은 울고 알바만 웃는 알바 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입니다. 오늘은 핫하면서 전혀 핫하지 못한 미국의 고용과 페드는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논판 페이롤, 비농업 부문 고용. 지난번 영상에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보다 좋게 발표됐다고 소프트 랜딩이라고 자축한 거에 대해 제가 7월 한 달 빼고 23년 내내 하향 조정됐는데 이거 쏙 빼먹고 소프트 랜딩? 이러면서 놀렸습니다. 근데 웬걸 12월 수치가 21만 6천에서 33만 3천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더불어 1월 수치는 예상치 18만에 2배를 웃도는 35만 3천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 안 좋을 거라더니 이 순 엉터리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이 얘기가 좀 다릅니다.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내 세부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인 이유로 알바를 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감축됐거나 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알바밖에 찾을 수 없어서 알바를 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이 톱니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가파르게 이전 침체기 때 수준으로 꺾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급은 반대로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4월에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최저시급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25%씩이나 인상할 예정입니다. 급여는 챙겨주기 팍팍한데 시급은 올라. 그렇다고 직원들 내보냈다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기라도 하면은 그땐 언제 또다시 고용하지? 이미 코로나 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 그래서 직원들을 쳐내는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평균 근무 시간이 깎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투잡, 쓰리잡으로 몰려들겠죠. 미국 전체 알바 고용 수가 파죽지세로 늘어 코로나 이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알바로 투잡을 뛰는 사람의 수가 12월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1월에 뚝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들은 24년 1월에 접어들면서 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월 대비 136% 폭증한 수치이며 23년 초 테크 기업들이 한 달에 수만 명씩 대량 해고를 하던 수준입니다. 최근 감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페이팔은 2,500명,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는 전체 근로자의 15%, 미국판 우체국 택배인 UPS는 12,000명, 태양광 업체 솔라에지는 16%를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해고의 원인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반면 너네 24년 1월에 몇 명 고용할 건데 물은 채용 계획 수는 통계 집계로 가장 역대급 낮은 수치입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니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의 수가 몇 달 새 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실업률 3.7%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낮잖아. 실업급여 수당도 역사상 가장 적은 수준인데 뭔 걱정이야 하시겠지만 블룸버그는 실업급여 액수가 최근 급여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바나 프리랜서 일을 하게끔 부추겼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지표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주당 평균 실업급여가 438달러로 코로나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 너 집에서 놀면서 438달러 받을래? 아니면 4월부터 햄버거 패티 튀기고 시급 20달러 받을래? 물으면 뭘 선택할까요? 22시간 근무하면 440불, 40시간 근무하면 800달러 버는데 요즘은 패스트푸드점 결제할 때 팁 주는 문화까지 생겼다면서 시급은 시급대로 챙기고 팁은 팁대로 챙기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알바 천국이지. 알바 전성시대인 미국의 현 경기 상태를 페드는 그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궁금해 제가 12월 FOMC 의사록을 낱낱이 읽어봤습니다. 페드가 우려한 얘기 중에 제 관심을 끌었던 게 GDP 대비 저조한 GDI 증가율, Financial Condition, 금융여건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몇 분기간 GDP 성장률 대비 저조한 GDI 성장률이 경기가 GDP 수치만큼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체 재화와 서비스는 이만큼 늘었는데 국민들의 월급은 요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쭉쭉 증가한 반면 실질 국내 총임금은 22년 4분기 이래로 거의 전년 대비해서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업들 수출 늘었다, 실적 좋다, 배당 늘린다, 주식 올랐다 등등 좋은 소식이 보이는 반면 내 지갑은 왜 쪼그라드는가? 물건 서비스 만들어 갖다 판 건 기업들 몫이고 그게 꼭
내 급여에 반영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배부르고 내 지갑은 쪼그라들고 실질 GDP 성장률에서 실질 GDI 성장률을 뺀 그래프를 이전 침체 기간과 대조해서 그려봤습니다. 이전 경기 침체 패턴을 보면 경기 침체 기간 전후로 GDP 성장률이 GDI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쫙 벌어졌습니다. 백날 뉴스에서 GDP 이렇게 성장하는 거 봤냐? 경기 침체 아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랜딩이다. AI 날아간다. 반도체 꽉 잡아라. 떠드는 게 국민들 실제 살림살이에 보탬이 1도 안 됐다는 겁니다. 페드가 두 번째로 우려하는 금융여건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미국 집값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 영상에서부터 누누이 언급했듯 미국 주택 매물의 80%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물의 씨가 말라버려 거래가 서브프라임 수준으로 아작났습니다. 23년 11월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은 6.6%, 전년 동월에 이미 집값이 8.2%가 상승했는데 거기에 복리로 6.6%가 더 오른 겁니다. 집값이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페드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선호한다는 PCE 물가의 주거비 상승률을 보면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래로 집값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장 참여자들이 제멋대로 조기금리 인하 플러스 24년 6번 금리 인하를 미리 선반영해 국채, 우량채, 정크본드, 주식, 부동산 등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들면서 금융여건이 순식간에 금리 인상 이전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한두 달을 선행하는 잠정주택 판매 건수가 12월에 폭증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침체됐던 잠정주택 판매 건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23년 관망만 하던 매수자들이 최근 낮아진 모기지 금리로 인해 구매력이 늘어 너도 나도 주택시장에 뛰어들면서 입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리 꼭대기까지 오를 만큼 오른 집값에 아작난 주택 공급과 터져나오는 입찰 전쟁이 더해지면 집값이 오를래야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 페드도 많은 FOMC 참석자들이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완화되는 금융여건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니들 마음대로 금리 인하 선반영해서 시중에 돈 살포하면 인플레이션 잡기 더 어려워 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가 현재 통화정책이 과연 얼마나 타이트한가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요지를 나열하면 통화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추적하기 가장 좋은 지표는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금리다. 근데 이 금리가 지난 12개월간 총 0.5%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이는 2%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립금리, 경기를 너무 풀지도 옥죄지도 않은 금리에 미치지 못한다. 건설 고용은 역대 최대치, 집값은 역사상 최고점, 그리고 건설사 주가도 역사상 최고점이다. 실업률은 낮고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 반대로 오토론, 신용카드 연체율이 최저점에서 쭉 상승한 것과 상업용 부동산의 부진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기 약세의 징후다. 저금리 시절 낮았던 중립금리가 지금은 더 높아졌을 수 있어 현재 통화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이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내릴지 말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 페드가 작년 10월, 11월까지 겨우 실질금리를 중립금리 혹은 그 이상으로 쫙 당겨 올렸는데 시장 니들 멋대로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버리는 바람에 시중에 돈이 팡팡 풀려 페드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돌리고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FOMC 의사록이 너네 맘대로 금융여건을 풀면 인플레 잡기 더 어려워 라고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FOMC 의사록과 닐 카시카리의 에세이는 금융여건 완화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우려된다고 공통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피스 공실률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 불문 모두 폭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공실률이 늘면 당연히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심각한 핵폭탄을 맞은 수준으로 박살이 났습니다. 병원 부동산만 취급하는 미국의 최대 병원 부동산 시탁회사인 MPT의 주가는 서브프라임 최저점 3.49달러보다 10%나 낮은 3.1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Why? MPT의 포트폴리오 중 20%를 차지하는 스튜어드 헬스케어가 미국 전역에 소유한 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병원비를 제대로 납부받지 못해 적자를 기록하며 문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뉴잉글랜드 시나의 호스피털에서만 2200만 불,
하나로 289억 적자를 기록하며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포트폴리오의 9%를 차지하는 또 다른 프로스펙트 메디컬 홀딩스는 높은 임금, 치솟은 물가, 그리고 채로 인해 보유한 병원들이 또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여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병원들을 도와줘 보겠다고 임대인인 MPT가 대출까지 해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손실 처리된 액수만 3억 5천만 불, 하나로 4,600억에 달합니다. MPT 외에도 여기저기 문제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상해 오피스 타워를 30% 손절치고, 블랙스톤은 채무 불이행한 뉴욕 오피스 빌딩의 CMBS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을 50% 손절치고, 얼라이드 프로퍼티스는 캐나다 오피스 자산을 5억 달러 손실 처리했습니다. 영국 카나리 워프에 있는 오피스 건물도 60% 부실 매각됐습니다. 부동산에 이런 말이 있죠. 하락장에서의 집값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못 버티고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다. 옆집이 못 버티고 집을 싸게 팔아버리면 같은 단지에 있는 집값들이 모두 다 내려가게 되듯, 상업용 부동산도 똑같죠. 랜드마크 건물들이 50%, 60% 부실 매각돼버리면 옆 건물들도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럼 건물을 헐값에 매각한 건물주만 손해냐? 아니죠. 누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삽니까? 다 대출 끼고 사지. 만약 건물주가 몰라 임차인 안 들어와, 배째 하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고스란히 순손실을 떠안아야겠죠. 최근 뉴스에 많이 나왔던 일본의 아오조라 은행과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주가가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로 인한 순손실을 떠안자 하루아침에 급전 직하했습니다.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빌딩은 애시당초 거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매각이 될 때까지 손실을 확정할 수 없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캐피털, 보험사, 중소형 은행 모두가 제발 내 건물만 터지지 마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용 좋다는데 실상은 정규직은 울고 알바만 웃는 알바 천국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성장해서 기업들은 웃고 있는데 국내 총소득은 1년 넘게 제자리인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하드웨어의 수명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회계 장난질로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리는 것도 모르고 빅테크, AI는 못 참지 하며 개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주가를 한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인 S&P 500의 버핏지수 Z스코어는 1.7로 상위 95.5%에 위치해 있습니다. S&P 500의 4분기 실적은 테슬라를 뺀 매그니피센트 7의 나머지 6종목들만 좋았지, 나머지 494개의 종목들의 종합 실적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은 1월 최고점을 경신했으니 버핏 지수의 Z스코어는 지금 더욱 위로 올라가 있겠죠. 금융 여건이 풀려서 주가가 오른다지만 여기서 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시중에 다시 풀려나는 돈 때문에 인플레가 재점화될까 노심초사하는 연준의 마음은 알긴 할까요? 현재 시장의 움직임이 제로금리 시절의 양적 완화를 기대한 과도한 흥분 상태, 슈거 하이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